안녕하세요, 푸크닥스입니다. 저희가 요즘 ADHD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ADHD 아니야? 이러고 이제 병원 찾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ADHD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릴까 하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병원은 요즘 ADHD 환자들 많이 안 오세요? ADHD 같다! 이렇게 하고 많이 와요. 나도 ADHD 같다 해서 왔는데 검사해보면은 ADHD가 아니라 다른 질병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통은 우울증, 불안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 불안증 치료했더니 ADHD처럼 보였던 증세가 싹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저희 영상 보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ADHD 같다고 이미 머릿속에 결론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영상이랑 저랑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은 근데 어떤 분들이 많냐면 나는 일을 잘해야 해. 실수해서는 안 돼. 이렇게 굉장히 불안이 높으신 분들 중에 내가 ADHD야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너무 긴장해서 오히려 실수를 하고 혹은 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이제 일을 미루는 거예요. 미루고 이러다가 이제 몰리거나 쫓기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도 좀 있고요. 또 혹은 자기 자신이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자기가 미치지 못하니까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렇게 되게 우울해 보이는 그런 분들도 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ADHD라고 하면 정신사납고 부산스럽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증상이거든요. 증상. 그러니까 비유를 제가 해드리기에는 기침을 계속 한다는 거지 단순 감기일 수도 있지만 폐렴일 수도 있고 폐암일 수도 있고 천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무조건 ADHD 이게 아니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세를 보이는 여러 가지 진단명 중에 어떤 것 때문인지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 중에 극히 일부만 ADHD다. 대부분은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이런 것 때문에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다. 저는 이제 소아청소년을 많이 보는데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ADHD 때문이라기보다는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 혹은 선생님, 친구들, 환경하고의 상호작용에서의 어떤 적응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ADHD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우울이나 불안에 대한 약물 치료를 했더니 그 다음에 한두 달 정도 후에 다시 봤는데 더 이상 막 움직이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유행을 탄다고 생각해요. 프로이트가 맨 처음에 히스테리아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사회 분위기 당시는 여성의 성의 욕구나 감정 표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적이던 시대였잖아요. 그런 표현되지 않는 에너지나 욕구가 신체적으로 특이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말을 못하거나 어디가 마비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히스테리아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는 히스테리아 환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정신분석가가 책상만 차려놓으면 환자들이 줄을 지었다. 근데 지금 시대는 히스테리아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추석 때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면 히스테리아 환자들이 옛날엔 있었거든요.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사람, 갑자기 어디가 마비됐다고 하고 발을 질질 끌고 오는 사람. 근데 검사했더니 뇌 MRI 찍었는데 아무 이상 없어.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랑 갈등이 엄청 심한 이런 거예요. 그런 환자들의 비율이 지금은 거의 없죠. 왜냐? 지금은 자기 감정이나 욕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미덕인 시대가 됐잖아요. 물론 근데 이것도 경주에 있는 정신과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는 추석 전후가 되면 그런 환자분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요. 아직도 제사 음식 준비하고 해야 되고 시어머니랑 사이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쓰러지거나 과호흡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을 오는 경우가 근래에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라는 건 그 사회의 환경이나 문화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ADHD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조회수가 올라갔잖아요. ADHD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사회적인 맥락이나 분위기가 정말 많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경계선 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지능 지수가 70에서 80 사이 정도 언저리에 있는 옛날에는 경계선 지능을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주목한 적이 없었어요. 지적 장애 아니잖아. 병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경계선 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나라에서도 경계선 지능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부모님들도 얘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사회가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생산성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거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ADHD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교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모든 역할을 다 잘해내야 된다는 중압감, 그것을 해내지 못했을 때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봤을 때 진짜 ADHD가 아니라 불안장애이거나 강박증인 경우가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자면 요즘은 좀 약간 시대가 바뀌어서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자기 원래 잡이 있지만 N잡러라고 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합이 돼서 시너지가 많이 나고 요즘은 그런 식으로 일하거나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저는 이게 ADHD한테는 엄청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ADHD가 언제 많이 힘드냐? 학생 때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학생 때는 앉아서 반복적인 걸 겁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억압되어 있는 환경에서 벗어났을 땐 되게 좋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오히려 ADHD. 과잉 진단되는 경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산 쪽에 ADHD 아동 유병률이 10몇 % 나온 연구도 있었다고 하고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10%가량의 인구가 특정 병을 갖고 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도리어 ADHD가 너무 그동안 과소진단된 건 아닌가 저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ADHD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 자녀들을 계속 야단쳐요. 쟤는 내 말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한다. 분명히 대답도 했는데 거짓말로 그런 적 없다고 한다. 조울증이랑 ADHD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도 이게 조울증이냐 아니면 ADHD냐를 구분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감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봐요. 요즘은 조울증이라는 말은 안 쓰고 양극성 장애. 간단하게 말하자면 조울병은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잘 지낼 때는 되게 차분하고 정신 사나운 것도 없고 기분도 편안하고 이제 이런 쪽이고 안 좋을 때는 막 굉장히 정신 사납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집중력 엄청 떨어지고 이랬다 저랬다 감정 기복도 너무 크고 그다음에 굉장히 욱했다가 또 되게 차분했다. 기간에 따라 기복이 크다고 하면 ADHD는 상대적으로 비슷비슷해요. 늘 그냥 비슷하고 한결같은 느낌. 늘 한결같이 정신이 없다. 한결같이 정신이 없고 한결같이 좀 까먹고 빼먹고 늦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좀 차이죠. ADHD랑 양극성 장애가 유전적으로 굉장히 일치도가 높은 병이에요. 겹친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경과도 구별하기 어렵거나 비슷한 경우 혹은 두 개가 다 같이 있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환자를 10년, 20년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은 진단 기준에 막 그렇게 되기보다는 느낌, 어떤 환자에 대한 인상이 그게 훨씬 더 강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정말 ADHD 진단 기준에 딱 맞는 얘기를 다 해. 그런데 되게 차분하고 말도 조리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요. 저도 그런 환자들이 있는데 자기 ADHD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차분하게 자신의 병력과 과거를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ADHD는 그러긴 쉽지 않거든. 그렇잖아요. 즉 진단 기준에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더 애쓰기보단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게 자기 자신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도 뭔가를 좀 더 잘하고 싶은 분들이 내가 ADHD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엄청 고민해서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강박증이라는 병이 있는 분들은 뾰족한 무언가에 내가 찔리지 않을까 혹은 내가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을까 이런 잔인하거나 끔찍한 생각, 이미지들이 계속 24시간 드는 걸 강박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행동을 진짜로 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그런 걸 걱정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고요. 진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런 걱정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지 내가 그런 잘못을 할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저는 ADHD라고 자기가 생각해서 오는 분들도 되게 유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 남들보다 못나면 어떡하지? 남들보다 뒤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남들만큼 혹은 남들보다 이미 잘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괜찮다. 혹은 그럴 수도 있다. 실수할 수도 있다. 그걸 어떻게 수습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실수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너무 자책하거나 자기 자신을 완벽주의의 틀에 가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실 저는 이 말이 더 하고 싶은 얘기예요.